꿈과 욕망의 시작.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70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박철수는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 중견 기업을 일궈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그의 자랑거리는 무엇보다 서울대를 졸업한 아들 박민수였다. 하지만 그 자랑스러운 아들이 최근 들어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아버지, 한국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경쟁만 치열하고 미래도 불투명하고요. 저희 부부는 필리핀으로 이민을 가려고 합니다. 며느리 김영희도 남편 편에 서서 한국 사회의 문제점들을 줄줄이 늘어놓았다. 출산율 저하, 고령화 사회, 치킨게임 같은 경쟁 사회에. 그들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다. 하지만 박철수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필리핀이라고? 그 동남아시아 나라로? 내 아버지. 필리핀은 영어권 국가이고 물가도 저렴하고 무엇보다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요즘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민 가는 곳이에요. 박철수는 며칠 동안 고민에 빠졌다. 평생 모은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려 했는데 그 아들이 한국을 떠나겠다고 한다. 하지만 아들의 행복이 우선이었다. 그는 결국 마음을 굳혔다. 좋다. 너희가 그렇게 원한다면 도와주마. 하지만 제대로 준비해서 가거라. 박철수는 아들 부부의 필리핀 이민을 위해 온 힘을 다했다. 먼저 필리핀 현지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았다. 부동산 투자, 사업 기회, 교육 환경까지 꼼꼼히 조사했다. 그리고 아들 부부가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마련했다. 민수야, 이 돈으로 필리핀에서 펜션 사업을 해봐라.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니까 잘 되면 대박이 날 거야. 박철수가 아들에게 건넨 돈은 무려 10억 원이었다. 평생 모은 재산의 대부분이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회사 지분 일부까지 처분해서 아들의 꿈을 뒷받침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필리핀에서 꼭 성공해서 아버지께 보답하겠습니다. 그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봐라. 젊을 때 한 번쯤은 모험을 해볼 필요가 있어. 2023년 3월 박민수 부부는 필리핀 세부로 떠났다. 인천공항에서 아들 부부를 배웅하며 박철수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서운함보다는 아들의 앞날에 대한 걱정과 기대가 복잡하게 교차했다. 잘 가거라. 그리고 자주 연락하고. 내 아버지. 걱정 마세요. 필리핀에서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하겠습니다. 아들 부부가 떠난 후 박철수는 혼자 남은 아파트에서 쓸쓸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아들의 성공 소식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견뎠다. 그는 매일 아침 아들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냈고 아들도 처음 몇 달 동안은 성실하게 필리핀 생활 소식을 전해왔다. 아버지, 이곳 날씨가 정말 좋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펜션 부지도 좋은 곳으로 알아보고 있어요. 박철수는 아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다.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아들이 한국에서 받던 스트레스 없이 여유롭게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들의 연락이 점점 뜸해지고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이 돈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만 나오기 시작했다. 아버지, 펜션 사업이 생각보다 복잡해요. 허가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현지 사정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요청이 계속 반복되면서 박철수의 마음에는 작은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위기와 갈등의 심화. 2023년 말 아들 부부가 필리핀에 간 지 9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박철수는 그동안 총 3억 원을 추가로 송금했다. 펜션 사업 허가비, 토지 매입비, 건축 자재비 등 명목도 다양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 진행 사항은 여전히 모호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에요. 건축 허가가 나오는데 추가 비용이 필요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떨리는 듯한 느낌도 있었다. 박철수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아들을 믿고 싶었다. 민수야, 도대체 그동안 뭘 한 거냐? 1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는데 아직도 사업 시작도 못했다는 게 말이 되냐? 아버지, 필리핀이 생각보다 복잡해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도 많고 현지 파트너들과의 협상도 쉽지 않아요. 며느리 김영희도 전화를 바꿔받아 하소연했다. 아버지, 저희도 정말 힘들어요. 한국과는 모든 게 다르고 사기꾼들도 많고. 하지만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박철수는 고민에 빠졌다. 이미 투자한 돈이 너무 많아서 포기하기도 어려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과 며느리를 믿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며칠 후 박철수는 필리핀 현지 상황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아들 몰래 현지 교민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를 수집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들 부부가 말한 펜션 사업 부지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이 있다고 한 세부의 해변가, 토지는 이미 다른 사람 소유였고 건축 허가 같은 것도 신청한 적이 없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들 부부가 현지 카지노에서 자주 목격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럴 수가. 설마 도박을? 박철수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점점 명확해지는 진실 앞에서 절망감을 느꼈다. 그는 즉시 현지 교민을 통해 더 자세한 조사를 의뢰했다. 며칠 후 들려온 소식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아들 부부는 실제로 필리핀 현지 카지노에서 거의 매일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들이 사는 곳도 럭셔리 콘도미니엄이었고 매일 비싼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보내준 돈으로 도박을 하고 있다니. 박철수는 그 순간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그리고 그 아들이 이런 식으로 타락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2024년 1월 박철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아버지가 직접 확인해봤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을 다 알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 아버지. 그게. 변명하지 마라. 펜션 사업은 처음부터 거짓말이었고 너희들은 아버지가 준 돈으로 도박을 하고 있었어. 맞지? 긴 침묵 후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업을 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보니까 쉽지 않았고 그러다가 우연히 카지노에 갔는데. 우연히? 매일 가는 게 우연이냐? 아버지, 저희도 돈을 벌려고 한 거예요. 카지노에서 돈을 따면 사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박철수는 한숨을 크게 쉬었다. 아들의 변명이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얼마를 잃었어? 그게 거의 다. 10억 원이 넘는 돈을 다 날린 거냐? 며느리가 전화를 바꿔받았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또 돈을 달라고? 박철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이미 선을 넘은 상황이었다. 아버지,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이곳 생활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큰 돈을 벌려고 했던 건데.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박철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그날 밤 평생 처음으로 술을 마시며 혼자 울었다. 70평생 쌓아 올린 재산도 자랑스러운 아들도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다. 결단과 새로운 시작. 2024년 2월 박철수는 중대한 결심을 했다. 더 이상 아들의 무책임한 행동을 방치할 수 없었다. 그는 먼저 변호사를 찾아가 법적 조치에 대해 상담받았다. 아드님 명의로 된 재산이 있으신가요? 한국에 있는 아파트 하나가 아들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지분도 일부 넘겨줬고요. 그렇다면 그 재산들을 되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문제라서 법적 절차가 복잡할 수 있어요. 박철수는 며칠 동안 깊이 고민했다. 아들을 법적으로 고발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들의 무책임한 행동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 와중에 아들에게서 또 다른 전화가 왔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하겠습니다. 제대로? 무엇을 제대로 하겠다는 거냐? 사업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있어요. 현지에서 한국어 과외를 하거나 아니면 한국 관광객 가이드를 하거나. 그런 일로 언제 10억 원을 갚겠다는 거냐?
아들의 목소리가 더욱 절망적으로 변했다. 아버지, 저희도 죽을 만큼 괴로워요. 매일 밤 잠도 못 자고 아버지께 어떻게 사과드려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한국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제대로 일해서 조금씩이라도 갚아. 한국으로 돌아갈 비행기표 살 돈도 없어요. 그리고 돌아가면 뭘 해서 살아요? 이미 한국에 있던 일자리도 정리하고 온걸요. 박철수는 한숨을 쉬었다. 아들의 상황이 절망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이 여전히 현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느꼈다. 민수야,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다. 너는 정말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냐? 네, 아버지. 정말 잘못했어요. 그럼 이제부터 아버지 말을 들어라. 더 이상 돈을 요구하지 말고 현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라.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갚을 생각을 해라. 네,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박철수는 아들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 지난 1년간의 경험으로 아들이 얼마나 변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는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024년 3월, 박철수는 마침내 결정적인 행동을 취했다. 그는 아들 명의로 된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해지했다. 법적으로는 복잡한 절차였지만 아들이 사기를 당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회사 지분도 되찾아왔다. 아들이 경영 참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분 회수 절차를 진행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아들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아버지 아들이에요. 아들이면 아들답게 행동했어야지. 아버지 돈으로 도박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런 게 아들이 할 일이냐? 며느리도 전화를 바꿔받아 울부짖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한국에 돌아갈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아버지가 왜 책임져야 하냐? 박철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더 이상 감정에 휩쓸리지 않기로 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이미 몇 번째야? 아버지도 이제 지쳤어. 더 이상 너희를 도와줄 수 없어. 그 후 며칠 동안 아들 부부는 계속 전화를 걸어 사정했다. 때로는 울면서, 때로는 화를 내면서, 때로는 협박하듯이. 하지만 박철수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2024년 4월, 박철수는 마지막 단계로 넘어갔다. 그는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아들을 제적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는 법적으로 매우 복잡한 과정이었지만 아들의 행동이 가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이유로 가능했다. 정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통화에서 아들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 사실만은 변하지 않아요. 아니다. 이제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내 아들은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는데 너는 도박꾼이고 사기꾼이야. 아버지, 그리고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나는 아들이 없는 사람으로 살 거야. 박철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그것이 아들과의 마지막 대화였다. 2024년 5월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다. 아들 명의의 재산은 모두 회수되었고 가족관계 등록부에서도 아들은 제적되었다. 박철수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이번에는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회수한 재산으로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했다.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어려운 가정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일을 시작했다. 내가 키운 아들은 실패작이었지만 이제 진짜 가치 있는 일을 하겠어. 박철수는 재단 사무실에서 첫 번째 장학생 선발 회의를 주재하며 말했다. 성실하고 정직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내가 남은 인생에서 할 일이야. 2024년 말, 박철수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재단을 통해 수십 명의 학생들이 도움을 받았고 그들은 모두 성실하게 공부하며 박철수에게 감사를 표했다. 어느 날 박철수는 우연히 필리핀 현지 뉴스를 접하게 되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현지 카지노에서 거액을 잃고 귀국하지 못하는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었다. 그 중에는 아들과 며느리로 추정되는 사람들도 있었다. 자업자득이야. 박철수는 담담하게 중얼거렸다.
더 이상 아들에 대한 미련이나 후회는 없었다. 대신 그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다. 재단에서 도움을 받는 학생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팍철수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명절 때면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학생들의 졸업식에는 자랑스러운 아버지처럼 참석했다. 진짜 자식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야. 박철수는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그리고 그의 재단은 계속해서 성장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곳이 되었다. 2025년 초 박철수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만족스러워했다. 비록 아들을 잃었지만 더 많은 것을 얻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그리고 돈의 진짜 가치를 깨달았다. 그의 주변에는 이제 진심으로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